자, 오늘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갑시다. 오늘 도형의 닮음이라는 건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같다, 닮음, 합동 세 개를 같이 구분해야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같다. 그 다음 누구였죠? 닮음. 그 다음 뭐죠? 합동. 자, 이렇게 세 개가 비슷한데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정의 차원에서 뭐 있었죠? 같다라는 건 뭐가 같은 거다? 그쵸? 크기가 같은 거였죠. 또 다른 말로는 넓이가 같은 거. 그리고 닮음이라는 건 뭐가 같은 거다? 그래요. 모양이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합동은 둘이 합쳐진 거였죠. 그래서 누가 같은 거다?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거. 다시 말하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걸 합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호로 얘는 는이라 나오죠. 얘는 s를 높인 거, 얘는 원래 둘이 합쳐졌으니까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었다? 짝대기 3개로 바뀌었더라. 그죠? 이게 닮음의 정의였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뭘 배웠죠? 닮음의 성질을 배웠어요. 그죠? 닮음의 성질은 크게 3가지가 있었더라. 첫 번째 뭐였죠? 대응, 변끼리. 그죠? 대응, 변끼리는 뭐가 적용된다? 닮음비가 적용되더라. 그죠? 자, 두 번째 대응 각끼리는 뭐한다? 닮음비가 아니라 아예 크기가 같다. 같다. 세 번째 뭐 있었죠? 입체 도형에서 대응 면끼리도 역시 뭐가 된다? 닮음이 적용되더라. 이게 닮음의 성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두 닮음 도형은 뭐가 있더라? 비가 있는데 이게 3개가 구분되더라. 어떻게? 길이냐, 그 다음에 넓이냐, 그리고 부피냐. 그죠? 원래는 L, S, V라고 쓸 텐데 오늘은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길이가 A 대 B라면 넓이는 어떻게 됐었죠? A 제곱 대 B의 제곱이고 부피일 때는 A 세제곱 대 B의 세제곱이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럼 하나 더 짚고 갑시다. 길이가 A 대 B라면 둘레는 어디에 해당됐죠? 길이였나요? 넓이였나요? 둘레도 역시 길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A 대 B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겉넓이. 그죠? 겉넓이도 역시 넓이기 때문에 A 제곱 대 B의 제곱이 그대로 적용되더라. 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닮음비였어요. 그죠? 닮음 조건. 합동 조건은 SSS, SAS, ASA. 기억나시죠? SSS, SS에 해다가 SAS, 똥싸스, 그다가 아싸 이렇게 되는 3가지 합동 조건이 있었다면 닮음 조건은 달랐죠. 첫 번째 뭐였죠? SSS, 세변이 대응변으로 닮음비가 적용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사스, 그죠? SSS 하다가 똥싸스. 세 번째는 뭐였다? ASA가 아니라 뭐였죠? 얘만 다르게 AA 닮음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가 독특하고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활용 문제로는 AA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S는 실제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A는 각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A가 중요하더라. 라는 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리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 볼게요. 네. 86쪽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거든요. 얘는 중2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A, B, C. 오늘은 원리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암기를 시켜줄게요. 근데 이 A의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에서 B변에 뭐 했다? 수선에 발을 내려서 D가 되는 순간 보이세요? 직각삼각형이 몇 개죠? 하나, 둘, 그리고 큰 거 3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직각삼각형이 큰 게 3개가 나와요. 그러면 봅시다.
큰 삼각형 ABC에서 보면 각 B를 동각이라 할게요. 그럼 C가 X각이 되겠죠? 그럼 삼각형 ABD에서 보면 A가 90도가 될 때 여기가 90도니까 이쪽이 동각이면 여기가 X각이 필요하겠죠. 그죠? 왜냐면 동하고 X 합치면 90도니까. 그럼 역시가 동 X인데 얘가 X라는 얘기는 여기가 뭐가 된다? 둘이 합쳐서 90도가 돼야 하니까 얘가 동각이 되겠죠. 그죠? 그럼 보이세요? 삼각형 큰 ABC하고 작은 거 ABD랑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인 ADC가 다 뭐가 된다? 각 두 개가 같은 AA 닮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 세 개가 다 뭘 쓸 수 있냐면 AA 닮음으로 닮음비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공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알아두시고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 공식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삼각형, 큰 삼각형 ABC라면 두 번째 삼각형 여기가 동각 X가 여기서도 역시 이쪽이 동, 이쪽이 X니까 여기가 A,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도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동 X니까 여기가 D고 B고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닮은비를 한번 해봅시다. ABC하고 DAC가 자, 딱 닮음인데, 그죠? 공통 알파벳이 보이시나요? 누가 공통 알파벳이죠? C가 같은 위치의 공통 알파벳이죠? 그럼 이 삼각형은 C를 중심으로 대응변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AC 대 BC는 BC 대 AC다. 근데 C가 공통이니까 일부러 변을 쓸 때 C를 먼저 쓸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니까. 그래서 CA 대 누구냐면 CD는 그 다음에 누구다? CB 대 CA다. 그죠? 그러면 역시 대응변 내항끼리의 곱은 외항끼리의 곱과 같으니까 CA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CB 곱하기 CD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CA를 이 큰 삼각형 다시 원래 생각해 보면 CA의 제곱은 CD 곱하기 CB와 같다. 자, 그 다음에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보면 누가 공통인가 봤더니 B가 공통이죠. 그죠? 그럼 B를 중심으로 역시 닮은 B를 만들면 BA 대 BD는 BC 대 BA다. BA 대 BD는 BC 대 BA다. 그죠? 그럼 역시 내항끼리의 곱과 외항끼리의 곱과 같으니까 위하고 똑같은 공식이 나오네요. BA의 제곱은 BC 곱하기 BD다. 일부러 공통 알파벳이 있는 것을 밖으로 뺀 거예요. 맨 처음으로. 그래서 CCC, BBB. 그럼 역시 큰 걸로 보면 BA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다. 그죠? 일단 한번 보세요. 원리를 보시고 나서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작은 거 둘에 역시 닮음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공통이죠? D가 같은 알파벳의 위치도 똑같죠? 닮은 삼각형 찾을 때 위치까지 똑같은 것을 기준으로 B를 찾으면 된대요. 역시 뭐 어떻게 된다? BA 대 BD는 BC 대 BA다. 그죠? DA 대 DB는 DC 대 DA다. 그럼 역시 내항끼리 곱, 외항끼리 곱 했더니 똑같이 DA의 제곱은 DB 곱하기 DC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세 개를 그냥 막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봤더니 자, 외우는 방법 봅시다. 이걸 봤더니 역시 큰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서 여기가 빗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C라는 점을 중심으로 만나는 선분이 세 개예요. 보이세요? 위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밑에 C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거. 그죠? CA의 제곱은 CB 곱하기 CD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C를 중심으로 선분 3개 가는데 1번만 위로 가고 2번과 3번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어떻게? 왕따의 제곱. 혼자 위로 가는 거의 제곱은 아래 밑에 2개의 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울 겁니다. 왕따의 제곱은 나머지 2의 곱과 같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B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면 역시 얘도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 이 끝에서도 역시 만난 성분이 몇 개다? 3개네요. 그죠? B라는 점에서 위로 가는 거 하나, 아래로 가는 거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 역시 얘만 위로 혼자 가잖아요. 역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왕따의 제곱은 나머지 2의 곱과 같다. 괜찮나요? 자, 그럼 마지막 3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각삼각형에서 이 끝 가운데 있는 점도 역시 선분이 3개 만나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거 왕따 하나고요. 양옆에 있는 게 따로 있죠. 그죠? 그럼 역시 어떻게 한다? 혼자 위로 가니까 얘가 왕따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왕따의 제곱은 나머지 2의 곱과 같다. 자, 이해되시나요? 샘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6페이지에 1번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역시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4, x, 8. 그죠? 자, 그럼 포인트가 뭐다? 세 점이 공통이죠. 중요한 건 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서 이 점 3개만 이 왕따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아닙니다. 아셨죠?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되는 이 점 3개만 왕따 공식을 쓰는데 이 점에서 만나는 선분이 몇 개다? 3개다. 그죠? 그러면 얘가 왕따고 나머지 밑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왕따의 제곱은 나머지 2의 곱과 같다. x 곱하기 8이다. 다시 말하면 8x다. 그죠? 그러면 이건 방정식이니까 8x는 16이죠. 4, 4, 16. 8x는 있죠. 양배는 뭘로 나눈다? 8로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그죠? 따라서 x는 2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라고요? 왕따의 제곱은 나머지 2의 곱과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당연히 알아둬야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여기도 직각인데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얘도 직각이죠. 그죠? 그러면 직각이 2개 있다는 얘기는 삼각형은 직각을 중심으로 밑변과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각이 2개 있다는 얘기는 이 직각을 중심으로 하면 얘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돼요. 맞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도 또 직각이 있으니까 이쪽이 이 직각을 중심으로 하면 여기가 밑변이고요. 여기가 높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게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다? 아하, 2분의 1은 똑같이 사라지니까,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나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나 서로 같아야겠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 1번 곱하기 2번. 이 직각을 중심으로 밑변 높이, 그리고 여기 직각을 중심으로 밑변 높이겠죠. 2의 곱은 서로 같다. 자,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무슨 말이라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중심으로 밑변 높이겠죠. 그럼 또 이 직각을 중심으로 밑변 높이죠. 그죠? 그래서 둘이 서로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소예요. 소. 이해되시나요? 이 직각을 중심으로 2의 곱과 이 직각을 중심으로 2의 곱은 서로 같다. 소. 2의 곱은 같다. 자,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2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86. 키가 1.2m인 현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무의 그림자의 끝과 현서의 그림자의 끝이 일치하도록 나무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섰다. 현서의 그림자의 길이가 1m이고 삼각형 ABC와 DBE가 닮음일 때 다음을 구하려고 한다.
네모안에 알맞는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이세요? 삼각형, 자,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림만 좀 화려하게 나왔지 실제로는 단순하게 그리면 이거죠. 큰 삼각형이 있다. 어떻게? DBC라는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삼각형 AC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가 1m고 사람의 키는 1.2m이다. 그 다음에 사람과 나무까지 떨어진 길이가 3m일 때 이 높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닮음이 그대로 쓰면 되겠죠? 누구 대 1대 얼마죠? 4죠? 자, 1대 3이 아니라 BC 대 여기 2네요. 쏘리. 된다. BC 대 BE. 다시 말하면 1대 4는 누구 대 1.2 대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D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내안끼리 곱하기는 외안끼리 곱하기와 같으니까 선분 누구? D는 둘이 곱한 4.8m더라. 그죠? 늘 말하지만 문제에서 단위가 나오면 단위를 써줘야 하는 거고요. 얘들아 단어를 좀 알자. 무슨 단어를 알아야 하냐면 축도라는 단어하고 축척이라는 단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축도라는 건 뭐냐면 축도라는 건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린 그림을 축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지도 같은 거. 그죠? 네이버. 그러면 축척이라는 건 뭐냐면 축척. 오늘 축척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축척이라는 건 실제 길이분의 뭐다? 축도의 길이에요. 이게 축척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길이가 얼마? 100cm인 사람을 그림상으로 어떻게 그렸다? 2cm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축척은 어떻게 된다? 50분의 1로 줄여서 그린 거죠. 이게 바로 축척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암기상 이거 오늘 꼭 암기해야 할 게 바로 이 축척에 대한 정의입니다. 축척이 뭐라고요? 실제 길이분의 축도, 줄여서 그린 그림의 길이. 실제 길이분의 축도의 길이를 축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나면 보통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거를 공식 3개로 분류해서 3개를 다 외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축척만 구해라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길이를 구해라, 축도를 구해라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공식이 이걸 구할 때마다 공식 따로 이걸 구할 때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축도 구하려면 축도가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축도 나누기 실제 길이죠. 그러니까 실제 길이 나누기가 넘어가서 곱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축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나누기가 넘어서 곱하기 됐으니까 실제 길이 곱하기 축척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구하려면 이 곱하기가 넘어가서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실제 길이를 구해라 그렇게 되면 축척 분의 축도의 길이 이렇게 해서 공식 3개를 따로 외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3개를 외우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외웁시다. 이거 외우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거 하나만 외웁시다. 축척은 뭐다? 실제 길이분의 축도의 길이다. 자, 외우셨나요? 자, 지금 외웁시다.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축도라는 건 어떤 그림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그린 그림을 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축척이라는 건 뭐다? 실제 길이분의 줄여서 그린 그림. 다시 말하면 100cm인 사람을 2cm로 줄여서 그린 거. 이게 바로 뭐다? 축척인 거예요. 자, 외우셨나요? 7번 봤더니 어떤 지도에서 거리가 10cm인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가 1km이다. 다음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축척을 구해봅시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다?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이 2개 외우지 말고요. 얘만 외우자고요. 축척이란
실제 길이분의 축도의 길이다. 그죠?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뭘 줬냐면 실제 두 지도상의 거리, 이 지도상의 거리라는 건 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줄여서 그런 그림이니까. 그리고 실제 길이는 얼마더라? 1km더라. 그죠? 자, 그럼 우리는 공식 딱 하나로만 갑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를 저는 이 문제 공식 하나로만 풀게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이걸로만 합시다. 물론 이걸 외워서 풀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헷갈리게 되니까 이걸로만 갈게요. 자, 볼까요? 축척. 축척이란 누구분의 우리 지금 축척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 길이 얼마? 1km. 실제 길이가 1km인데 지도상으로는 축도로는 10cm로 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지금 책에 있는 방법들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당연히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를 맞춰야겠죠? 자, 1km는 몇 미터인지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자, 밀리미터부터. 그죠? 1cm는 10mm가 되고요. 길이에서. 그 다음에 1m는 100cm가 되고, 그리고 1km는 1000m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단위는, 길이 단위는 10, 100, 1000, 10, 100, 1000, 10, 100, 1000 요렇게 갔었죠. 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1km를 뭘로 바꿔야 한다? 센티로 바꾸기 위해서 미터가, 킬로미터가 일단 미터로 가야겠죠. 그죠? 그럼 0이 몇 개 붙는다? 3개가 붙겠네요. 자, 미터가 됐는데 여기서 또 뭐가 된다고요? 미터가 센티가 되려면 0이 2개 더 붙죠? 그래서 0이 2개 더 붙은 센티가 된 거예요. 그죠? 단위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영계수를 똑같이 지워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축척이 나오죠? 축척은 몇 분의 몇이다? 0이 4개 있는 만분의 1이더라. 다시 말하면 만개가 하나짜리로 줄어들더라 라는 축척이 완성이 됐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축척은 가장 기본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길이분의 축도의 길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나온다? 축척을 구해라가 아니라 뭐 축도를 구해라, 실제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공식을 따로 외우는데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공식 하나로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냈던 4번 걸 보면 8번 문제 볼까요? 지도의 거리가 12cm다. 지도의 길이가 12cm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죠? 그죠? 축도겠죠? 그림상의 길이니까. 이게 12cm이고 그 다음에 얼마? 실제 길이를 구해라. 그럼 실제 길이가 x인 거예요. 그리고 축척은 방금 전에 구한 만분의 1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외웠던, 그죠? 이 공식을 외웠다면 이걸 쓰면 되는데 이 공식을 안 외웠다고 치고 이 공식 하나로만 나갈게요. 그래서 책에 있는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축척은 만분의 1은, 그죠? 어떻게 된다? 실제 길이 모른다. 실제 길이 x분의, 그 다음에 지도상의 거리가 얼마다? 12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훨씬 간단하죠. 우리 늘 했죠. 분수는 x자 곱하기가 서로 같다.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둘이 곱한 거다. 그죠? 그럼 12 곱하기 0이 몇 개 필요하다? 0 곱하기는 늘 말하지만 0은 없다고 치고 숫자끼리 곱한 다음에 0을 그냥 그대로 붙여라. 자, 그래서 12만 센티미터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미터로 바꿔야 하니까. 먼저 미터를 바꿀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미터가 센티 갈 땐 0이 2개 붙지만 센티가 미터 갈 때는 0이 2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0 2개가 사라진다. 그래서 얼마? 1200 미터. 그 다음에 자, 미터가 킬로미터 갈 땐 0이 몇 개 사라져요? 3개가 사라지니까 훌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1.2 킬로미터.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방금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실제 길이 이 식 하나로 이 공식을 안 외우고요. 실제 길이를 구하는 방법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축도 길이를 또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이거 모른다고 치고 한번 해봅시다.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그죠? 자, 9번 문제 봤더니
자, 실제 길이가 1.5km인 두 지점 사이의 지도에서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실제 길이가 1.5km라니까 얘가 1.5km인 거죠. 그죠? 그리고 축척은 10,000분의 1이고 축도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지도상의 거리가 축도의 길이니까요. 그죠? 그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축척은 10,000분의 1인데, 그죠? 자, 실제 길이가 얼마다? 1.5km다. 그리고 지도상의 거리는 모른다. 이렇게. 그죠? 굳이 위에 공식 두 개를 따로 외우지 말고 우리는 공식 하나로 가능하면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다?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항상. 얘가 지도상의 거리가 센티라고 했으면 얘도 뭘로 바꿔야 하나? 또 센티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1.5km를 먼저 센티로 바꾸는 단위 바꾸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바꿔볼까요? 1.5km가 일단 뭘로 바뀐다? 미터로 바뀐다. 그죠? 미터 바뀔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0이 3개 붙으니까 점이 3칸 뒤로 가겠죠? 훌라. 0이 2개 붙으니까 1500m. 그리고 미터가 센티가 되려면 0이 몇 개에 더 붙는다? 2개가 더 붙으니까 1500에 0이 더 붙은 15만 센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뭘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만 바꾸면 되죠. 150000 센티, 여기도 x 센티. 자, 단위가 같아졌으니까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뭐 하자? x자 곱하기는 서로 같다. 그죠? 그럼 곱하니까 어떻게 된다? 0 4개에 있는 x는 2로 0 역시 4개다. 그죠? 그럼 뭘로 나누죠? xrp는 걸로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4개 4개 사라지고 4개 4개 사라지니까 따라서 x는 몇 센티다? 15cm다. 이렇게. 그죠? 물론 앞에 있는 이 공식을 외웠다면 이걸 바로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것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중3 고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여러 개 나오면 물론 바꾸는 과정을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 기본 공식 하나, 개념 공식 하나로 나머지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일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